그것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유지를 쭉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원래 이제 이 학교가 그랬다는 거고 어쨌든 옛날하고 지금하고 하는 그 양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공부원 양상이.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노인들이 나이 든 그 은퇴자들이 그래도 뭔가 하기 위해서 최면뿐 아니라 다른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중앙일보나 뭐 이런 신문사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요리라든지 여러 가지 과목들을 많이 배우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최면학교 이런 데도 최면에 관심을 둬서 학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됐는데 그런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는 전혀 달라졌어요. 방향이. 노인들도 공부를 하고 뭐를 알아보고 할 생각은 않고 젊은이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전체 트렌드가 전부 유튜브만 이렇게 떠들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제일 잘 아는다고 자부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 나오는 건 쉽게 얼른 얘기하면 반절은 거짓말이고 반절은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인 것도 있고 거짓말인 것도 있고. 그래서 거짓말한 뜻은 100%가 아니라 1%를 섞어서 99를 다른 걸로 섞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 다 그렇죠? 타이틀만 거창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들어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하면은 돈을 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지만 그걸 우리 소비자들이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이 소비를 잘해야 생산자들이 정신을 차리는데 그냥 겉만 번지르는 그룹들을 막 해서 그 주장들을 하고 그 얘기들을 사실처럼 얘기하고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다 섞여가지고 오히려 거짓이 더 힘을 얻고 파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어지럽잖아요. 굉장히. 어쨌든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뿐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문을 닫고 그래도 I-20 학생들이라도 뭐 기왕에 공부하시는 거니까 또 그 과목 중에 하나로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또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하고 또 저도 이걸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최면은 우리가 생각기에 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뭐 쓰러뜨리고 그렇게 하는 신기한 기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긴 맞은데 그것은 조금만 사실은 일부일 뿐이고 진짜는 이 최면 상태를 만들어서 마음을 고치고 잘못된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우리 마음 바꾸기 어렵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바꾼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바꾸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최면. 그래서 최면 속에 들어가면 그 최면을 유도한 사람과 유도한 사람은 명령만을 말만 듣기 때문에 그걸 봤는데 바꿀 수 있는데 무조건 바꿔라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합리적일 때 바꿉니다. 합리적일 때. 그러니까 강제로 한다거나 거짓으로 한다거나 하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면이라는 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조건 막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교묘하게 해서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술이에요. 요새는 그런 기술인데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프잖아요. 저는 한의사입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생물학을 공부했고 생물학을 가르쳤어요. 식물학, 약초 이런 것도 가르치고. 미국에 와서 51살에 왔는데 나는 이제 뭐 애들 공부나 시키고 도움이나 되면 그걸 뭐 한 10년 살다가 죽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개 우리 큰아버지도 60세 죽어 돌아가셨고, 그 당시만 해도 환갑이라고 해서 61살까지 살면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마을에서 잔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1년 더 살면 진갑까지 살았다고 해서 진갑잔치도 했어요. 환갑, 진갑. 그래서 대개 60일, 62일을 넘긴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물론 70 먹은 사람도 있지만 아주 원적 희소적이고 거의가 60 이전에 다 세상을 떴습니다. 옛날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옛날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뭐 한 70년 전 얘기니까 금방입니다. 70년이 제가 살아보니까 금방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또 오래 살죠. 어쨌든 51살에 와서 나도 한 60 좀 넘으면 세상 뜨겠지 그랬는데, 이제 먹고 살려고 보니까 거기서 뭐 교수를 했어도 여기 할 일이 있어야죠. 사실은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뭐 어디 이제 뭐 광고 보니까 청소 뭐 이런 데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 휴자를 찾아갔어요. 이제 이렇게 옷을 입고 옷은 깨끗이 입고 했더니 10시쯤 찾아갔는데 그 혼자 있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다 나갔겠죠. 어찌 오셨습니까? 그래서 청소를 좀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때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청소를 해보시기는 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청소할 줄 모르지만 사장님이 가르쳐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 얘기가 뭐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어디 명함 하나 꺼내서 어디 뭘 써주더라고요. 저는 안 되고 여기를 가보세요. 자기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해줄 거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상가하고 웨스턴에 있는 청소 용구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약품도 팔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사장님한테 그 찾아가니까 거기야. 거기서 이렇게 보더니 자기는 이제 청소 용구 파는 사람이니까 또 친한 친구한테 왔으니까 어떤 또 명함을 써줘요. 그래서 삼각길에 어디 청소 회사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한 15일을 청소하는 사람 따라다녔습니다. 15일을 따라다니다가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화학약품 같은 것도 좀 알잖아요. 유리도 닦고 변기도 닦고 막 그러는데 아주 한국 사람들이 살다가 이사 간 집은 그렇게 깨끗해요. 깨끗이 하고 하니까 뭐 조금만 닦아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살다가 흑인이나 중국인은 막 기름이 확 차서 엄청 닦아야 돼요. 기름이 잘 안 닦이잖아요. 막 벗겨내고 닦고 또 막. 그런데 이제 변기 같은 것을 닦는 것은 약이 있는데 뿌리면은 변기가 잘 닦여요. 약이라고 하는데 잘 뿌리고 딱 보니까 염소예요. 염산을 뿌리면 물과 반응해서 증기가 쫙 나와요. 염소 가스가. 그거 마시면 죽어요. 그러나 이제 잘 닦이니까 쫙 그거 딱 냄새만 들어 염소가스요. 살인가스라고 그러죠 옛날에. 그래서 막 튀어나와서 있다가 또 닦고, 그다음 유리창 닦을 때 그냥 닦으면 저 더러운 거 안 닦아져요. 그거 닦는 그 액체 뿌려가지고 닦으면 깨끗한데 그것은 냄새 맡으니까 암모니아더라고요. 암모니아 수로 닦아야 깨끗이 닦아집니다. 암모니아는 냄새는 나도 그것 때문에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것도 건강에 해롭습니다만 그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한 3개월이 됐는데 지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녹아서 민들민들해. 지문이 없어. 그래서 이제 염산 만지고리에 고무장갑을 끼고 했지만 그 염소 가스가 녹아 들어오니까 살갗이 녹은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게 먹고 살기는 해야지만 이것이 내가 할 일은 아닌가 보다. 그래도 배운 도둑질이라고 학교로 들어가 보자. 그때 이제 한의과대학이 한 10개 있었습니다. 지금 2개밖에 없지만 근데 한의과대학을 많이 다녔어요. 10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다 가서 이력서를 넣었어요. 저는 약조 같은 건 가르칠 수 있으니까. 한의사들은 말려서 썰어오는 약은 구분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 당귀는 그 당귀 뿌리를 말라서 썰어오는 게 당귀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 근데 산에 가서 당귀 잎살이 나오고 뿌리를 캐서 말려 썰어야 그게 되는데 이파리나 보면 당귀를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는 알지. 모든 식물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의사는 뿌리는 알아도 잎은 잘 몰라. 옛날 한의사들이 알았지만 지금은 몰라. 그 뿌리만 갖고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인연으로 이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확히 얘기하면 경산 한의과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갑자기 학장이 서울 가지고 돼 있다고 나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 일은 있습니다. 갈 때도 참 힘들었어요. 금방 전화를 받았어요. 내일부터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청소하다가 내일 가려면 내일 청소 못 오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을 쫓아가서 사실은 사정이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를 안 가면 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 말고도 많으니까. 내가 내일 가야 여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열린 공부를 해서 이거 하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청소도 가르쳐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또 한 15일쯤 여유 둬서 다른 사람 뽑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갑자기 내일부터 그만둔다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지만 기분 나쁜지 말 않더라고요. 어쨌든 별 수 없이 나왔죠. 거기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망롱하는 건 있으면서 카피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노인인데 그게 이제 이경철 목사라고 원비자 총장 아버지였어요. 친정 아버지. 그분이 85세였는데 지금 저보다도 더 건강했어요. 저처럼 건강해서 제가 찬송가도 카피해드리고 그러면 그 메가도 공원 가서 그걸로 설교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100장, 200장씩 이렇게 카피를 해드리다가 또 생각하니까 그때 나는 51살. 그죠? 그럼 85세. 저분이 85세인데 나만큼 건강하네? 나도 저만큼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7, 8년, 10년 있으면 죽을 줄 알았더니 35년이 남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생각이, 야, 내가 살아온 날짜보다 더 남았어. 30살 때 겨우 이제 취직해가지고 한 20년, 대학에 한 10년, 겨우 20년 하고 왔는데 35년 남았잖아요. 내가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나도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한의사를 희망을 가지고 이제 학장이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한의사가 됐어요. 한 10년이 흘러서 60세가 됐습니다. 그때 노인 아파트에 지금도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얘기 끝에 지금 노인들이 되게 많이 나이 많은 분들이 몇 살쯤에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95세, 90세인 사람들이 많고 95세도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나 이제 60세니까
95세는 살 거 아닙니까? 95세? 나도 95세 산다고 보니까 도로 35년 나갔더라고요. 지금도 그건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70대가 제가 넘었지만 또 조사해 보니까 그 노인 아파트 제일 오래 사는 분이 107세, 106세, 105세 몇 분 있어요. 건강합니다. 나만큼. 지금은 나만큼. 근데 친구들이 없어서 좀 외로워서 그렇지 건강해. 107세, 110살이라고 보면 30년 더 남았어요. 그죠? 거의 35년 또 남았어. 75세지만 또 남았어요. 35년. 우리는 우리가 안 죽고 있으면 아마 100살, 110살 넘어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우주 변화에 따라서 사람 세포 늙는 속도가 늦어진답니다. 느려져. 늙는 것도 느려지고 그전보다. 그래서 오래 살고 병도 예를 들어서 70세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곧 죽을 것 같지만 막 스스로는 곧 죽어요. 전쟁이니까. 이게 이제 최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면 암세포가 전쟁이니까 막 번져서 같이 죽어버려요. 전쟁 나면 이긴 자와 승자 소용없어요. 다 죽습니다. 승자 빼자가 없어. 어쨌든 그래서 몸이 죽어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좀 아프지만 견뎌가면서 진통제 먹어가면서 견디면 10년 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암세포 자체도 늙은 사람에 들어온 암세포는 따로 세포가 들어온 게 아니고 내 세포가 변형된 거니까 그 세포도 늙어 있어요. 암세포도 늙었기 때문에 빨리 못 버텨.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병 걸리면 수술하고 막 항생제 먹고 그런데 저는 절대 그 반대하고 나는 안 씁니다. 더군다나 수술, 칼을 대는 순간 전쟁입니다. 암도 죽고 나도 죽어요. 산 사람 없어요. 5년 이상 산 사람 없어. 5년 살면 암 성공했다고 그래요. 암 수술한 거. 그런데 10년 못 갑니다. 거의 간혹 있지만 수술 안 하면 아프가면서 10년 더 살아요. 항생제 먹는 것도 마찬가지. 항생제도 똑같습니다. 항생제도 독약이기 때문에 전쟁이에요, 그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면 이 공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다가 요새 잘 아는데 최면도 그래서 이제 제가 한의과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의사가 됐고 지금도 한의사 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또래인 한의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리타이어면 한 3년 내로 세상 뜨더라고요. 거의 없고 몇 사람 안 남았어요. 나는 리타를 안 하려고 합니다. 리타이 하는 순간 그게 죽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뭔 일을 안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늙으면 똑같아진다고 그러죠. 박사나 의사나 변호사나 장관 했던 놈이나 큰 회사 CEO 했던 놈이나 저 노인 아파트 가보세요. 똑같아. 물어보면 똑같아. 아는 것도 똑같아. 바보가 돼가지고 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뭔가를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또는 son까지. 그래야 그걸 조금씩 자기 페이스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리타이고 딱 놔버리면 그 순간부터 멍청이가 돼버려요. 그냥 나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운 산소와 곡식만 소비하다가 그것도 1년은 소비하다 가면 괜찮은데 수십 년씩 60세 리타이에서 85, 90살까지 계속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병원만 가고 하면서 살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의 미안한 얘기지만 밥만 먹고 병원만 가고 돈만 써. 국가 돈만 쭉 내고 공부를 하고 물론 공부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런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 최면을 공부해야겠다.
옛날 그 공무원사 하면 어떤 게 이득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픕니다. 10명 중에 한의사나 의사들이 많은 지금 개업하고 있는 의료업자들이 치료할 수 있는 건 20%밖에 안 돼요. 10명 중 2명밖에 치료 못해요. 현재 병, 어디 째졌다든가 병균이 들었다든가 이것만 치료해요. 아픈 사람은 80%는 그게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든가 그래서 우울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해가지고 의처증이 되고 의부증이 되고, 많은 게 지금 우리 의심하는 게 많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지도 않은데 그 사람이 그럴 거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게 본인이 병이 돼. 그게 또 의심을 받은 사람은 억울하니까 병이 돼. 그 약 먹으면 낫겠습니까? 뭐 항우울제 사서 먹습니다. 항우울제는 실제로 우울한데 우울을 못 느끼게 멍청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만. 낫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낫는 약이 아니야. 그 기간을 자꾸 연장시켜줄 뿐이야. 점점 병을 깊어지게 하고. 어쨌든 그런데 이걸 치료하는 기술이 바로 최면입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공부 기술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10년 하고 대학 교수도 10년 하고 그랬으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알아요. 그죠? 나만큼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난 10년 고등학교 선생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가르쳐 봐서. 그런데 지금 이걸 배우고 나서, 최면을 배우고 나서 생각하니까, 야, 이건 뭐 억지야, 공부를. 정말로 쉽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억지로 그냥 코피를 쏟아가면서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을 위해서는 공부 기술, 공부에도 기술이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쓴 책입니다. 선생님을 위해서는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이라고 해서 그 책을 큰 책으로 하려다가 그러면 갖고 다니기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어요. 한국에다가. 그럼 갖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책 크게 만들어서 좋게 만들어 안 보면 뭐합니까? 봐야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도 이걸 가르쳐라.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 학생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잠을 다 자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거 봐라. 그래서 출판을 했는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팔렸는지 몰라요. 한 10년 전에 된 건데 많이 광고도 오고 지금도 이거 찍으면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얼마나 또 사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책을 냈고 그 다음 이제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어떤 목적이시든가 어떻든가 ITN을 가지고 여기 온 것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죠? 뭐 공부를 꼭 해야만 돼서 오실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어떤 걸 위해서 요지를 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무슨 공부든 요리를 하시는 분은 요리 공부를 해야 되고 건축을 하고 계시면 건축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눈썰미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 이론을 공부하고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고 그래야죠. 요새 AI 시대인데 AI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냈습니다. 선생님도 이게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 더 필요한 것은 선생님의 자녀. 이제 이걸 잘 공부해 보시면 내 아들, 딸이 쉽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냥 아침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한국 학생들은 공부하고 다닙니다. 4시간 자면 4당 5락,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 소리 들어봤죠? 실제로 그렇고 안 그렇습니다.
잘 시간 다 자면서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근데 바보같이 모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선생님한테도 기회가 되고 또 선생님 자녀들한테도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이야. 가르치는 기술이나 공부 기술이나 비슷해요. 공부 기술은 내가 하는 거고 가르치는 건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니까 말만 살짝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원리는. 그런데 공부 기술을 이번 학기에 원래는 뭐 신학 무엇인데 신학을 하시는 분도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것도 필요해요. 막 목사가 돼서 예를 들어 좀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신도들도요.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막 한다고 해서 안 들어가요. 어떤 목사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리게 해야지. 잊어버리는 사람 그게 누구 책임이냐? 목사님의 책임입니다. 잊어버린 것이 목사님의 책임이요. 안 잊어버리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100%는 아니라도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쓰지 않고 책임만 물어. 애들한테도 왜 50점 맞아왔어? 다른 애는 70점 맞는데 혼내. 혼내기만 할 게 아니라 야 공부를 이렇게 해봐라. 그건 얘기 않고 돈 벌어서 줬다는 아버지로서 그 하나만으로 뻐기면서 무식한 아버지입니다. 길을 잡아줘야지. 길을 가도록 안내해줘야지 때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학비 대줬다고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길을 잡아주는 게 제일 부모로서 최고예요. 그래. 이게 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들어줄 시간이니까 되게 제가 이 파일을 만들었어요. 전체적인 걸 한번 이렇게 그런 시간으로. 여기서 이제 천재교육 공부를 돕는 기술 내가 이렇게 이 강좌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 아이 천재로 만들기. 좋은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한다고 다 천재도 아니지만 천재로 돼요. 실제로요. 선생님은 천재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보기에 70년 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학생들하고 오늘날 학생들을 비교해보면 오늘날 학생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 많이 됐어요.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많은 공부를 하고 그때는 옛날 우리 이전에는 천자문만 해서 평생을 하늘천 따지만 하고 살았어. 천자를 읽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천자뿐입니까? 수천만 자 말할 수 없는 글을 우리가 읽고 머릿속에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선생님이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도인입니다. 그만큼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건 천재가 다 돼 있어. 예, 그 흐름이 그렇지만 그래도 그 마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최면대학교라고 제가 이렇게 이 자료는 2023년에 만들었던가 그런데 어쨌든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음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 너 의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똑같은 소리예요. 의식, 생각, 마음 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근데 의식, 이 생각이 우리는 마음 생각하지만 그게 따로 있어요. 우리 속에는 일반 의식과 잠재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구조가 일반 의식은 말하자면 우리 컴퓨터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자판이 있는데 자판 이것은 일반 의식이고 이 하드로 꽂았죠? 하드는 잠재의식이야. 모든 정보가 잠재의식에 다 들었어요. 그걸 내가 여기 누르면 나온 겁니다. 필요한 것만 탁탁 나오게 했죠? 일반 의식에서 나와요. 그래서 일반 의식이 이제 보통 때 의식이라고 합니다. 퍼센트로만 10% 되고 나머지는 전부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외우고 어떤 경험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듣고 한 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것까지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컴퓨터가 우리 뇌를 상상해서 만든 건데 컴퓨터가 몇 기가 10기가 100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상상할 수 없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스쳐 지나간 것까지 다 기억이 돼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꺼내지 못해서 그렇지 다 돼 있어요. 아무리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뇌 잠재의식은 한 20% 밖에 안 돼. 나머지는 비어 있어요. 그만큼 공간이 많습니다. 어쨌든 잠재기 90% 모든 기억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건 잠재의식에 기억시키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는 게 실력 아닙니까? 그죠? 어저께 배웠는데, 생각 안 나는 사람은 점수 안 맞고, 생각 나는 사람인데, 생각이 빨리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도 기술이야. 공부 잘하는 영리한 사람은 생각이 빨리 나. 공부를 못하고 점수를 못 맞는 사람은 기억을 못해. 그 차이야. 선생님한테 들은 건 똑같아요. 머릿속에 들은 것도 똑같아. 여기 10사람이 있으면 내가 얘기하면 다 똑같이 저장돼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물어봤을 때는 어느 분은 대답하고 어느 분은 틀리게 대답하고 어느 분은 아주 모르고. 그래 이 소리를 어떻게 꺼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기억은 저장고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모든 기억을 저장은 잠재의식이에요. 이 속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내 얘기를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구일까? 근데 사실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았나 봐. 나는 이제 깨달았는데 옛날에 조상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신노 신불노.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소리 알잖아요. 몸이 늙는 거지 마음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옛날에나 똑같아. 나도 그래요. 내가 20살 때나 15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마음은. 사람만 있으면 내 아들 보다도 내가 짊어지고 더 빨리 달릴 것 같아.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옛날에는 한강을 울려 맸거든요. 막 기분으로 올라가니까 안 돼.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 마음은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몸은 물질이고. 그래서 이제 마음은 우리가 영혼이라고도 혼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건 내가 아니고 내가 지구에서 살기 위한 옷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내가 지구에 살 수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걸 만들어 주셨고 요거 만드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데서 왔어요. 어쨌든 그게 의식이야. 근데 이 의식하고 몸하고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접점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그 잠재 의식에게 저장이 되는데
저장된 잠재 의식에 기억된 것을 꺼내는 거.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저절로도 나오지만 후체면 암시에 의해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옛날의 기억을 선생님은 지금 잊어버려서 모르지만 내가 최면을 시켜서 옛날 일 40년 전으로 돌아가자, 뭐 30년 전으로 돌아가자.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면 선생님은 다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 못해요. 최면 상태에서는 그래. 최면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니까 맞으면 여기서 컴퓨터처럼 누르면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죠. 우리 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잘 이용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자. 후추면 암시를 해서 기억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 나는 선생님이 이런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나를 물어봤을 때 나의 잠재의식 속에서 빨리 기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후추면 암시를 해줘야 돼. 그러면 기억이 탁 나요. 그것이 이제 학습 방법이고 복습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걸 만약 공부를 잘하려면 이런 학습 방법도 알고 복습 방법도 알고 속독법,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책 한 권 가지고 소설책, 어떤 사람은 소설책 한 권 가지고 막 한 달래 갖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열을 갖고 다니고. 저는요 속독을 연습하기 위해서 소설책 그 무협지 많이 읽었어요. 무협지는 뭐 자상하게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난 딱 꺼내서 쉬는 시간 2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보고 넘겨요. 근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여기 속에 있는데 한 줄씩 읽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한 단락을 읽어나가기도 하고, 연습이 되면 한 페이지를 사진 찍듯이 한 번에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을 이렇게 읽어가요. 책을 뭐 그냥 쑥 훑듯이. 그래도 다 읽은 거예요. 요점은 다 알아요. 그런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속독법. 자면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공부해야지 왜 자? 그게 아니라 자면서 공부하자. 그러니까 책을 읽었어. 그러면 최면에 들어가서 나 지금부터 잘 거다. 자는 동안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계속 복습한다. 시작. 혹은 자는 거야. 그러면 잠재의식은 계속 복습해. 잠재의식은 잠 안 자요. 일반의식만 잠자는 거지. 우리는요 90%는 늘 깨어 있어요. 쉽게 자는 것 같죠? 엄마가 애기 젖먹이는 애기를 안고 피곤해서 깊이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애기가 응 하고 울어요. 깊이 자던 엄마가 금방 눈을 뜨고서 젖먹입니다. 젖물립니다. 어느 사이. 그러니까 그건 애기 우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의 왜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한 시간을 10분에, 한 시간을 1분에 확 지나갈 수 있어요. 복수할 수 있어. 왜 우리 이런 소리 들어봤죠? 죽기 전에 평생 자기 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싹 순간에 떠나기 직전에 평생 나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이게 싹 한번 회상이 된답니다. 그리고 죽는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70년의 일을 10분, 5분 동안에 싹 그냥 활동소리처럼 보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 왜곡입니다.
4시간을 걸 30분에 해낼 수 있다. 이거 책 읽는데 1시간이 걸려. 1시간이 걸린 것을 나는 10분에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 빠르게 돌아가요. 머리 두뇌가. 해내. 실제로 그런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요 기억력 향상, 학습법, 복습법, 속도법, 자면서 공부하는 것, 시간 왜곡, 이용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우면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못 오는 애들하고 나도 놀아야 하니까 공부 시간에 절대로 해체를 안 했어요. 선생님은 똑바로 보고 듣고 쉬는 시간에 똑같이 놀고 동네 가서도 애들하고 똑같이 놀고 그랬는데 나는 90점 100점 맞고 내 친구는 50점 맞고 걔가 하는 얘기가 야 너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놀았는데 이상하다 이거야. 어디가 이상하냐면 공부할 때가 이상해요. 공부할 때 집중을 해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내게 다 이 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럼 일단 들어있는 것은 나중에 꺼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판에 찍은 건 다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안 찍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 공부 시간에 졸거나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조정이 안 돼. 그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를 해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게 병을 치료하고 하는 개념은 또 다른 거니까 그건 아주 신기하지만 공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학습하는 방법은 학습.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한 4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방법을 공부해야 돼. 방법을 알아야지. 방법이 나쁘면 멍청하게 공부해서 안 되는 거야.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한 번 공부한 걸 언제 평생 이용해서 꺼내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공부하는 방법을 학습하는데 학습시키려면 뭐 가르쳐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쳐야 돼. 공부하는 기술을 가르쳐 줘야 돼. 애들을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야 하는데 선생님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러닝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이걸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은 마음을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마음 조절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마인드 컨트롤 소리 많이 들었죠? 마인드 컨트롤. 러닝 공부하는데 마인드 컨트롤 하자는 뜻이고 마인드 컨트롤은 내가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뭘 못 온다든가 힘들다든가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라고 이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최면 이걸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원리를 잘 몰라. 마인드 컨트롤 소리는 아는데 왜 이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 되는 것인지를 몰라.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왜 그렇지? 하고 알아볼 필요도 있잖아요. 어쨌든 러닝 마인드 컨트롤 잘하는 것이 바로 창조력입니다. 새로운 걸 해내는. 모든 학습 활동은 잠재의식이 합니다. 자, 아까 잠재의식은 90%라고 했죠? 일반의식은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게 일반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이 합니다. 그래요. 잠재의식을 이용해야 돼. 그래서 모든 학습은 잠재의식 속에 기억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그리고 그걸 꺼내 쓸 수 해야 돼. 그 기술을 알아야 되죠. 기술을 꺼내 쓰는 기술. 자, 그리고 잠재의식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하죠. 24시간 깨 있어요. 평생을 깨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린 자냐? 몸은 피곤하니까 몸도 쉬어야 되고 일반의식도 쉽니다.
쉴 적에 컴퓨터 끄잖아요. 컴퓨터 껐다고 속에 있는 그 저장되어 있는 장치가 없어집니까? 몇 테라바이트 그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건 다 있잖아요. 영화도 수십 편 있고 책도 수십 권 들어있는 거 그거 없어지지 않잖아요. 불만 꺼지는 거지. 그죠? 24시간 깨 있습니다. 불만 켜면 또 나와. 여기 나오듯이. 그래서 이걸 잘 이용은 초인적 능력을 발휘합니다. 초인적이라는 건 인간을 능가한다 그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소리입니다. 욕구를 실현할 수 있고 제가 이 얘기가 조금 틀린 좀 빗나가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최면을 원래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의사를 하다 보니까 치료 못하는 게 많아. 우울증 있는 것은 치료할 수가 없어. 침마에 써놓고 약 뭐 있다고 약은 주는데 치료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공부하면서 최면을 공부했는데 딱 이걸 공부하고 나니까 아 이거구나. 이걸 공부해야겠구나. 80%를 치료하려면.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이 학교로 들어가서 제가 교무처장을 하고 있다가 이것도 가르치고 이걸 가르치는 뭐 학총장도 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가 없어졌지만 어쨌든 네. 자꾸 얘기가 옆으로 가려고 그래서 자 잠재의식이라는 걸 그러면 그 속에 다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모든 경험을 저장하는 장치, 저장 장치입니다. 결코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 들은 소리는 절대로 안 없어져. 그 전에 그렇잖아요. 네가 한 소리 내 결코 안 잊어버려. 진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자극하는 그런 소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런 기억을 그 사람에게 주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건 조금 다르긴 한데 사람마다 좀 기억이 빨리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전라북도에 가면 남원에 있는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 일입니다. 그때 그 어떤 가게에 있던 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옆에 사는 조그만 어린아이 한 7살쯤 7살이나 9살쯤 됐을 거예요. 왔는데 걔를 성폭행을 했어요. 환경이 이제 어쨌든 그냥 상처도 나고 그랬지만 몸의 상처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큰 거예요.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은 재수없게 그랬네. 그리고 그냥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기억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는 나중에 시집을 갔는데 그 기억 때문에 결혼 생활도 할 수 없고 몇 번 이혼도 오고 도저히 안 돼. 그래서 34살 때 고향에 왔어요. 그 사람 죽이려고 막 준비 다 하고. 그래서 그때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60이 넘었는데 중풍에 걸려서 아프고 그랬어요. 어쨌든 가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당시엔 내가 참 미쳤나 보다. 너를 그렇게 아프게 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무릎 꿇고 빌고 사정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젊은 여자가 60대 70 다 되는 그 성폭행 40년 전에 성폭행했던 그 사람 죽였어요. 그 기억이 그렇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나는 함부로 얘기했지만
그걸 들은 상대방은 절대 안 잊어요. 네, 같은 말이라도 좀 좋게 해야 되고. 어쨌든 또 내가 그런 기억이 있을 때는 그대로 하려고 말고 그걸 왜 그랬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야죠. 결코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억 용량은 그렇게 평생 들었는데 다 기억되냐?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억은 초대형, 초정밀 컴퓨터보다도 더 대형이고 더 정밀합니다. 뇌가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이거 엄청납니다. 여기가 지금 AI 어쩌고 하는데 AI도요 전부 입력시켜줘야 돼요. 많은 걸 입력시켜주고 그걸 결론을 물어보는 건데 아무리 많이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뇌보다는 적어. 그러나 우리 뇌 속에는 입력이 안 돼 있는데 기계 AI에는 입력이 많이 돼 있어. 그러면 우리보다 낫죠. 생각이 판단이. 잠재의식 활성화. 암시에 의해서 100% 반응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암시라는 게. 암시에 의해서 잠재의식을 속에 들은 걸 꺼낼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최면이 얼마나 위대한 기술입니까? 나는 이거 배우고 나서도요. 이야 참 지금도 신기해요. 제가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이 최면이기도 합니다. 제가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병 치료하는 방법을 한 12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친구로 삼기 위해서 그 사람과 모임에서 만나고 그러는데 지금도 한 5명밖에 안 만나요. 다 쉽게 떨어져 나가고. 어쨌든 코로나 이전에는 좀 호텔, 식당 이런 데에서 모임도 1년에 한 번씩 모임도 갖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전이야.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서로 해보던 거 치료한 얘기를 한다든가 도움이 주는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아주 쇼핑한 거 다 아는 소리 해야 소용없으니까 이번에는 계란 위를 걷는 걸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내 생각에 그걸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지금 96세쯤 됐는데 그분이 잘하거든. 그래서 부탁했어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근데 그분이 마침 이제 모임 날짜는 됐는데 와이프가 아프고 그래서 못 오게 됐어요. 회원들에게 공고는 해놓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 그 한의원 냉장고에 그 계란판을 20개짜리 계란판을 6개를 사놨거든요. 그러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 시키느니. 근데 해본 일이 없으니까 계란판을 쫙 3개씩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그냥 올라서면 바싹. 내가 78kg입니다. 178파운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계란을 보니까 많이 계란 위에 올라서 5개 발 위에 5개 있더라고요. 더 있어야 좋은데 아무리 해도 5개 아니면 4개. 그런데 문제는 70kg 이상이 계란판 위에 서려면 5개 올려놓고 발을 띄는 순간은 계란 5개가 70kg을 유지해야 됩니다. 안 깨지고.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최면에서 내가 자기 최면, 아까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내 몸은 새털처럼 가볍다. 새털처럼 가볍다. 1%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계란 위에 올라섰고 걸어갈 수가 있다. 한 30분 동안 난 이제 그걸 가르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죠? 그러고 나서 해서 캐틀처럼 가벼우니까 몸이 떠오른다고 생각하고 올라서니까 올라서지더라고요.
걷는 건 쉬워. 일단 오는. 그래서 시범 보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려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기술. 잠재의식 속에 다 있다고 했는데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기술이 뭐냐? 깊은 최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경험 안 하신 분들 이제 그런데 이걸 하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최면은 일반 의식 수준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음의 일반 의식 수준을 잠재의식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 최면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최면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나 했더니 간절할 때, 두 번째는 졸릴 때. 선생님도 슬슬 졸리죠? 지금 최면을 내가 걸기 적깁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잘 해요. 그리고 본인도 그때가 최면을 받아들이기가 적기요. 그래서 간절해야, 간절한 선생님 저 기독교 있죠? 저도 다닙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좀 뭐 강연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해서 빛이 하나님입니다. 빛은 파장이 4헤르츠. 그러면 같은 파장이어야 들어요. 예를 들어 라디오 소를 들으려면 1650Hz에 맞춰야 방송이 나오죠. 그러듯이 하느님 7Hz에 내가 맞춰야지 하느님이 내 목소리를 듣지. 근데 보통은 사람들은 다 달라요. 목소리도 다르니까 헤르츠가 달라. 그런데 언제 7Hz가 4Hz가 나오냐면 간절할 때 나옵니다. 정말로 간절할 때. 우리 왜 정말 이거 안 되면 안 돼. 너무 간절할 때 있죠. 그때 4Hz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 졸릴 때도 4Hz가 나와요. 그래서 간절하면 된다고 하는데 간절은 어떻게 만들어? 만들 수 없잖아요. 본인이 하기 전에는. 본인도 잘못 만들어. 그렇다면 졸린 거하고 간절한 거 같다고 그랬으니까 졸리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졸리게 하는 기술이 최면이야. 멀쩡히 눈 뜨고 있는 사람, 내가 뭐라고 하든가 내 눈하고 마주치든가 해서 내가 1분 정도 뭐라고 픽픽 하면 그냥 선생님처럼 예를 들어 졸려서 고개를 떨굽니다. 최면에 들어가는 게 꼭 졸리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졸리는 것도 최면이고 내 말에 따라서 지금 최면에 들어가도 졸립지 않고 눈 바로 뜨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보고 듣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딱 명령하면 똑같아요. 다른 사람 모르죠. 저 사람이 최면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요. 똑같으니까. 누구만 아냐? 그걸 최면을 유도한 사람, 걸은 사람만 알아. 본인하고. 그 사람하고는 대답해. 내가 최면을 걸으면 옆에서도 뭐라고 하면 그 사람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최면을 유도한 사람하고만 교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면은 많은 스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배웁니다. 실제 배웠고. 그리고 그걸 거기다 써요. 글쎄, 이건 내가 뭐 흉보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대형 교회나 어디 가면은 뭐 3일
어디 기도원 갔을 때 보면 목사님 기도 뭐라고 하면 탁 쓰러지죠. 뒤로. 그게 바로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한 번 그렇게 쓰러져서 최면을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죠. 최면을 건 사람하고 유대관계가 깊어진다고. 그 사람은 명령을 다 들어.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손바닥 위에 올라 있는 거야. 뭐라고 하면 옳고 그런 거 생각 없어. 무조건 그 사람을 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면 배운 사람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니까 그걸 목적으로 안 해요. 그러나 그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그걸 해요. 이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전광 목사라고 나는 하기도 싫습니다만 그 사람 신도가 900명이 있습니다. 온갖 잡소리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데도 거기에는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많습니다. 대학 나와서는 수석이요. 이런 일이 있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900명의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 떠날 수가 없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게 아니라 생각조차 못해. 그래서 많은 그걸 이제 말하자면 집단 최면 그러는데 그런 걸 정치가들이나 그런 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신천지 뭐 통일교 이게 다 집단 나의 눈으로 보면 다 집단 최면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자기 최면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간혹 나올 수도 있는데 최면이 걸리면 최면을 걸은 사람이 풀어야 풀려집니다. 다른 사람은 소용없어. 못 풀어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컴퓨터가 있으면 이거 못 쓰겠어. 그럼 이거 어떻게 전부 못 고치잖아. 고칠 수가 없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싹 지워버리는 거야. 그죠? 싹 지워버리는 거야. 지운다고 다 지워진 것도 아니지만 저건 깨끗하게 지워버리면 그 다음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지우는 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어. 잠재의식에 지금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암시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방법은 있다 그 소리입니다.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니까. 졸리게 하는 기술인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완법과 응시법이 있습니다. 이완법은 한 30분쯤 걸려요. 응시법은 한 1분 정도만 걸리면 돼요. 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요, 선생님처럼 처음 만난 사람은 일단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만 나하고 자주 했던 사람은 나한테 한번 최면 유도를 받은 사람은 내가 암시를 해놨어요. 다음부터 계속 30분 걸리면 힘들잖아. 처음에는 30분 걸려서 딱 최면 들어갔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가 딥슬이라고 하면 즉시 최면 속에 들어갑니다. 라고 빠른 속도로 말하고 깨웁니다. 다 그래놨어요. 근데 실험 가르친 지가 한 10년 이제 그 배운 사람도 한 10년 이상 돼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 1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지금도 될까? 나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강연할 때 이 자리 앉았어요. 맨 앞에. 그래서 회장님 저보다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뭐 2부 5도면에 회장도 없어요. 회장님 딥십 하니까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유효한 거야 그게. 10년이 돼도 유효해. 어쨌든 그리고 최면은 정최면, 중최면, 심최면이 있어요. 슬쩍 들어갔을 때 있고 중최면 깊이 들어간 것도 있고 깊이 들어갈수록 더 효과가 있겠죠.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공부에 이용할 수 있냐, 이제 천재 교육의 비밀이라고 해서 제가 이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을. 그걸 브레인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소리도 될 수 있고 브레인 컨트롤도 되고 같은 소리입니다. 브레인이 마인드니까. 자, 이제 왜 이걸 하면 되느냐는 말을 하겠습니다. 나의 근본,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나의 근본은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나라고 안 했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나는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영혼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고 잠재의식이라고도 하고 종교에서는 영혼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잠재의식, 우리 처음에는 잠재의식, 그게 나입니다. 나는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건 내가 사는 집이고 마음이야.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만들어내는 게 마음이야. 마음이 어디 보입니까? 그런 생각이지, 그죠? 잠재의식이 만든 정의하기 어려운 실체가 마음입니다. 자, 매우 고등 기능으로 수집을 해서 처리해서 저장된 정보들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식 정보들의 저장 창고이고 그걸 열면, 마음을 열면 그런 지식 정보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뇌신경세포가 약 100조 개라고 합니다. 뉴런이죠. 그게 참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속에 다 저장이 되는데 개인에 따라서 들어오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도 다 다르죠.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형제가 아니라 다르고.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이제 아웃자를 크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이제 그 사전 기술은 다음 9시간에 걸쳐서 제가 요약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우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 야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술을 배우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죠. 이게 좀 이것은 안 내려가요. 뇌는 이게 100쪽에 세워져 있는데, 뇌라는 건 마음 명령을 뇌에서요, 마음 명령을 전기의 신호로 바꿔서 뉴런을 통해서, 뉴런은 전기줄이나 같습니다. 뉴런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전선 있듯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걸 시냅스라고 합니다. 걸쳐서 우리 세포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돼요. 야, 팔, 손가락 움직이잖아요. 이게 몸은 변환 장치일 뿐이에요. 시냅스에는 축색들과 수상들기가 있습니다. 자, 마음은 뇌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와 명령을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정보를 명령하는 것이죠. 그럼 마음을 통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러닝 마인드 컨트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마음을 통제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런 걸 배워야죠. 잠재의식은 마음을 통해서 몸을 지배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나가 실체가 없죠? 얘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연결되려면 힘들잖아. 그게 중간이 마음입니다. 맞으면 이게 나요. 무형, 형태가 없어. 이것은 몸이요. 몸은 형태가 있어요. 몸을 움직이려면 내가 명령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 사이를 있는 것이 이제 마음입니다. 뉴런에서 하는 마음. 내가 마음을 통해서 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팔 들어! 팔이 들잖아요. 쥐가 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명령해서 들었지. 근육이. 근데 근육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요 뉴런, 이 신경이 고장나면 안 들어요. 중풍이 걸렸어. 한쪽이 안 돼. 이 뉴런이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통로가, 전선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 안 되죠. 어쨌든 마음은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몸을 지배하니까 상상훈련, 상상도 마음이죠. 상상은 실제처럼 상상하나 실제로 하나 같아요. 상상 마음으로 하면 몸이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상상 실제 훈련을 실제로 안 해도 상상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가 그렇게 돼요. 상상 훈련 그 전에 그래서 뭐 역도 선수들 탁 앉아가지고 만들면서 그 큰 걸 내가 탁 들어서 올린다. 그거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고 나서 실제로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고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를 안 하고 상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훈련, 세미나 발표, 중요한 회의, 중요한 만남 전에 상상을 함으로써 실제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나는 지금부터 시험을 친다.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이것이 잠재의식에 전달돼서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모든 기억이 총동원되어서 최소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자기 처면해야 돼. 그러나 시험을 치면 최소 답이 찾아져요. 그런 사람하고 막 이거 배웠는데 뭐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중요한 만남, 중요한 위에서 생각이 안 나는 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뭘 얘기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나중에 생각날 수도 있어. 그러나 연습을 하는 거야.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 나는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이때는 무슨 얘기하고 그다음 무슨 얘기고 무슨 얘기하고 무슨 얘기해서 조리 있게 잘 발표할 수 있다. 라고 상상을 딱 하고 그는 가면 잘 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말 잘합니까? 조리 있게. 나는요 그렇게 조리 있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재명 천재야. 물론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도 머리가 좋고 위대한 분입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짤막짤막해. 그 이어보면 말이 안 돼. 여러분 뭐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들으면 됐는데 여러분 연결하면 말이 별로 안 맞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근데 요새 이재명 대통령 그런 연설 않고 회의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거 대화할 때마다 다 원고 볼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있어도 앞에 할 말, 뒤에 할 말 순서가 안 맞으면 중구난방이 돼요. 그 순서를 잘 해서 구슬 꿰듯이 하는 것은 이런 마인드 컨트롤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도 많이 들어있고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야 보배지. 구슬 서말이면 뭐예요? 쫙 한 줄로 꿰어야 보배가 되지.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다르면 안 돼요. 그걸 내 요새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 외국 정상은 요번에도 독일 대통령
하고 만났을 때도 독일 대통령이 굉장히 민감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했어요. 미국과는 어떻게 했냐? 중국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말할 수도 있고 없고 말 안 할 수도 없어요. 물어봤으니까 말은 해야 되는데 대답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이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소리는 않고 우리가 당신들은 통일을 않죠. 우리는 통일 못하고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자기 물어본 건 잊어버리고 독일 대통령은 그 소리 듣고서 우리 별 노하우는 없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끝났어. 끝. 민감한 정말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역질문을 함으로써 끝내버렸어. 독일 대통령은 자기 질문한 건 다 못 듣고 자기 대답만 했어. 근데 그러나 그 흐름이, 만남이 아주 부드러웠어. 그게 기술이거든요. 대화 기술. 그건요, 보통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뭐를 앞에 얘기하고, 뭐를 뒤에 하고, 나도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어 온 이유는 뭐를 앞에 오고, 뭐를 뒤에 오고, 말대로 안 되니까 내가 이걸 만든 거 아닙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전책을 하나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두루뭉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창조력을 발휘하는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잠재의식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그랬죠? 잠재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건 암시입니다. 명령을 내려야 돼. 명령 내리려면 어떻게 해? 명령 내려야 실행을 하죠. 명령 내리려면 너 기억해봐. 그런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최면을 유도해서 잠재의식 상태에 들어가서 명령을 내려야 돼. 25년 전에 아버지가 당신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때 내가 시험 보고 왔는데 50점 맞았다고 아버지가 때렸어요. 뭐라고 하면서 때렸습니까? 야 이놈아! 다 기억해. 몇 년 전에 40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내가 최면 그것도 치료하고 그런다니까. 왜 왔습니까? 그러는데 그 사람 효자더라고요. 40몇 살인데 선생님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 아닌데 아버지만 보면 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보면 다른 데 간대. 같이 있으면 그냥 불편하니까. 막 다른 얘기가 나오려고 불편하니까. 병도 아니잖아요. 왔더라고요. 나는 딱 알지. 아하, 옛날에 어떤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 어떤 기억이, 잘못된 기억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면에 잘 들어가더라고요. 깊은 최면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어떤 일이 있었던 지금 아버지가 보면 싫은데 그 원인이 됐던 대로 돌아갑시다. 원인이 됐던다 나도 몰라. 지금 몇 살입니까? 그냥 그때 초등학교 때요. 시험지 들고 있고 손바닥을 맞고 종아리를 맞았어요. 공부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만 보면 때리고 말이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나 봐, 싫어하나 봐. 기억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최면 속에서 당신도 아들, 딸 낳아서 길러보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그때 아들이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내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더 공부 잘하라고 더 잘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심에 당신 때린 것이다. 때린 게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하는 건 왜 때릴 거냐? 못 되게 놔두지. 너무너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무척 사랑하십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그 마음을 바꿔줬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무척 사랑한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더라고요. 주면서요. 자, 따라오세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3번. 무척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깨웠어요. 그러면 가라고 했어. 이제 아버지가 날 미워해 그 기억이 사랑해로 바뀌었으니까 아버지만 보면 반갑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게 될 거다. 보냈어요.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아버지 술 좋아하시면 술 갖고 들어가요. 그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면은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준비 과정. 최면이라는 건 뭐 어떤 사람을 홍운동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러닝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최면. 최면은 러닝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공부하는 기술, 집중력, 기억력 증진, 학습, 공부하며 복습하고 자면서 복습하고 속독 빨리 읽고 시험 치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천재예요. 그것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치기 전에 딱 눈 감고 나도 그랬어요. 눈 딱 감고 정치리고 어쩌면 공부한 게 생각 잘 난다. 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시험 치거든요. 왜 기억이 나? 실제로 이 최면을 배우면은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려주자 그 소리입니다. 학습 최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는 최면 학습 최면이야. 집중력, 기억력 증진. 그 최면 암시로 올 수 있어요. 집중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최면으로 공부 시작 전에 공부하며 복습하고 쉬면서 복습하고 자면서도 복습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걸 배우는 거예요. 기억해내기, 빠르게 읽기, 시간 왜곡, 상상학습, 복습, 시험 면접. 요걸 우리가 이제 9시간 동안에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요 방법을 알면 공부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 러닝 마인드 컨트롤의 요령.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도와줄 것이냐. 자녀 공부를 돕는 거예요. 공부만 하라고 욱박 지를 게 아니라 빠르게 이해하는 방법, 기억해내는 방법, 공부 시작 전에는 어떻게 해라. 최면 여봐요.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라. 자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자라. 쉬는 시간에 어떻게 쉬라. 쉬는 시간에도요. 나는 지금부터 친구들하고 10분 동안 쉰다. 쉬는 동안에 지금 방금 공부했던 내용을 계속 복습한다. 하나, 둘, 셋. 보고 와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뇌에서 계속 복습하고. 그렇게 아는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비교 되겠습니까? 계속 복습을 하고 했으니까 이 잠재의식이 계속 복습하는 거야. 나도 시험 붙일 때도 기억해내면 되고. 그 방법을 알려줘야 돼. 간단합니다. 쉴 때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지금부터 20분간 쉰다. 그러니까 이게 최면 들어가서 얘기입니다. 최면 들어가는 방법을 해야 돼. 최면 들어가고 나서 지금부터 20분간 쉰다. 쉬는 동안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영어 내용, 수학 내용을 복습한다. 그럼 20분 동안 쉬는 거예요. 오줌 싸라고 하고 똥 싸라고 하고. 왜? 오줌 싸면서 똥 싸면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복습. 그 사람하고 그냥 쉬는 사람하고 갔습니까? 나 자. 졸 때. 너무나 졸리고. 누구나 졸립죠. 아까처럼 졸릴 때. 나 정말 졸립다. 졸릴 때는 최면에 잘 들어간다고 했어요. 나는 지금 최면 속에 들어간다. 쉬는 동안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처럼 큰 소리로 들려서 내 뇌에 다 저장된다. 졸면서도 다 내 소리 들어. 그런 거 하고 그걸 안고 자는 사람은 하나도 안 들려.
기억이 없죠. 물어봐야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몰라. 그러나 이렇게 하고 졸은 사람은 다 알아. 얼마나 신기합니까? 졸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 졸릴 때는 안 졸으려고 하지 말고 졸릴 때 이때가 최면 잘 들어가지. 지금부터 최면 속에 들어간다. 하나 둘 셋. 지금 졸면서도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정리돼서 내 머릿속에 잘 정리된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조는 거예요. 잠들기 직전에 딱 최면 속에 들어가서 6시간 잘 거다. 자는 동안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한다. 하나 둘 셋. 그냥 자는 거야. 시작. 복습 시작 해놓고 자는 거예요. 공부할 때 나 지금 최면 공부를 한다. 공부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온다. 놀 때 나 지금부터 30분 친구랑 놀 거다. 노는 동안에도 지난 시간에 공부한 수학 공부 복습한다. 그러고 노는 거야. 그냥 노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간단하지만 그래서 최면 들어가는 방법 요령을 가르쳐주고 요령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잠재의식이 저장된 정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정보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나오지 않죠? 자,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게 이루어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될 거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거야.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해. 그거 하고 될 수 있을까? 불안하고 달리 될 수 있을까? 하면 그런 일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고 희망이 최고 명약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들한테도 그래. 이 멍청한 놈. 절대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멍청한 놈을 자꾸 멍청한 놈 소리 들으면 아버지가 나를 멍청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멍청해야 돼.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기억도 나고 잘할 수 있어. 뭐든지. 그러면 아버지가 늘 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도 잘해.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와이프나 아드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가. 나는 이전에 이거 배우기 전에는 우리 아들한테도 공부 모두에서 돌아오면 자식 새끼 멍청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엊그저께 이제 내 자식 40이 넘었습니다. 저 LA 시티에 근무하는데 요새 승진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있어. 그 얘기를 해. 불안하니까 듣고 있다. 야, 너는 실제로 내가 그 사주팔 때도 좀 봅니다. 올해부터 내 내용이니까 대운이요. 뭐든지 돼. 도전해. 될 거야.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다른 것이 네게 안 맞으니까 그게 안 되고 다른 것이 될 거야.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 내가 될지 안 될지 난 모르잖아. 그러나 얘기해줘. 야, 힘들 텐데 어쩔까? 그 소리 하고 너는 돼. 나는 믿어. 넌 될 거야. 넌 능력 있잖아.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이루어져요. 자식, 되게 못났어. 왜 이게 찌질이 못났냐?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네 아들이 못났습니까? 너는 할 수 있어. 지금 못 온다고 못 오는 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절대 그래서 최면 배운 사람은
나쁘다, 안 된다, 못 된다 그런 소리를 사전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나는 그 소리 안 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거 안 돼 그런 소리는 난 그거 제일 싫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내가 못 찾았기 때문에 못 오고 있는 거지. 난 할 수 있어. 시간이 문제예요. 그 방법이 생각날 거야. 생각 안 나니까 못 온 거 아닙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되나 봐. 그냥 영 못해 그 사람은. 그게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특히 가족에게 말이 그렇게 하고 싶죠. 뭐 잘못하면 자식 못나게 어떻게 그렇게 했어. 못나는 것 같으니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반대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더 잘 될 수 있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 없어. 어떻게 실패 한 번도 않고 큰 인물이 되냐? 큰 실패를 했으면 큰 성공이 다 올 거다. 그런 얘기를 부모로서 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자신도 저절로 그렇게 돼. 그래서 나는 이걸 항상 절대로 그걸 노세모라고 그럽니다. 플라세모라는 말을 반대로 노세모. 노세모는 절대로 그 말에서 빼버려야 돼. 내 일생 그런 말을 안 해버려야 돼. 그래서 나한테 와서 누가 뭐 그런 얘기하면 나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대답도 안 씁니다. 나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그 다음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 얘기만 하고 끝나려고 합니다. 상상하면 실제로 이루어지고 마음을 바꾸면 증상이 치료가 됩니다. 병도 그래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뿐 아니야. 공부나 그거나 똑같아. 몸에 나타난 마음의 상처, 그게 지역이죠. 통증, 우울증, 공황증, 학습장애, 자신감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나 아픔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원리는 똑같아요. 과정만 말만 좀 달라서 그렇지. 열등감 극복, 고독 탈출 이런 걸 해야 잘 되는 거죠. 드럼도 극복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방법을 하나씩 9시간에 걸쳐서 빠른 속도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 시간에 말씀하시면 제가 잘 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